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글 자료 읽어드리는 게 그냥 도구를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어학을.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은 폐렴, 결핵, 식중독, 폐혈증, 콜레라, 세균성이죠. 파상풍, 흑사병도 다양하다. 특정 세균인데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균 배양을 해서 알아내야 되는데요. 포도상균은 결핵균, 이줄균, 인체에 침투하거나 독소를 내뿜어서 염증, 장염, 전신감염 유발하고 폐혈증도 일으키고요. 주요 세균성 질환으로는 그 폐렴, 심내막염, 식중독, 폐혈증, 결핵, 콜레라, 세균성 이제 항생제 내성으로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것들도 있다. 치료가 까다롭다. 호흡기 질환에는 포도상균, 연쇄상균의 바이러스 감염이 합병증으로 발생해 폐에 직접 침입, 염증을 일으키고요. 보통 결핵 같은 거는 결핵균에 의해서 발생하고 천천히 자라고 항생제 내성균, 다제 내성 결핵은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기 질환은 세균성이죠. 이질균 감염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전파되고 얘들도 이제 생명체들이죠.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가 얘네들을 빵꾸 뚫어갖고 이렇게 솜털 죽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급성 염증성 장염을 유발합니다. 식중독, 황색 포도상균군이 독소를 내뿜어서 발생하고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음식 먹을 때 특히 여름에 세균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사타구니 같은 것도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세균이 발생해서 이렇게 덥고 습한 지역에 이렇게 물 묻은 채로 이렇게 안 말리고 자면 되게 증식을 하게 되거나 땀을 흘리고 안 씻고 이러면 증식이 잘 돼요. 손도 자주 씻으라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이빨에도 이렇게 충치균이 존재하고 그것이 전신을 혈류를 통해 퍼지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혈관에 손상을 주거나 그런 부분. 이게 잇몸 같은 데도 보면 이빨도 녹이는데 산을 내뿜어서 그래서 다양한 이것도 우리는 세균과 바이러스 작용하에 또 많은 부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신감염, 폐혈증, 다양한 미생물, 포도상균들이 혈류로 들어가서 혈액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증 감염을 일으킨다. 혈관을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도 그런데요. 흑사병, 지벼력이 옮기는 패스트균에 발생한 역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세균 질환이다. 파상풍균에 의해서 발생한 상처를 통해서 감염된다. 심내막염, 감염성 세균이 심장 내막이나 판맥에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은 바이러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균 감염의 주요 원인은 오염된 음식과 물인데 세균성 이질, 식중독, 직접 접촉은 피부나 분비한 체액을 통한 감염, 상처는 피부 상처나 주사, 수술을 통한 혈류 침투. 그래서 중추균 같은 것들 이게 안에 이빨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게 거기서 이렇게 혈류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혈류를 타고 세균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어떤 피부에 상처가 난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상처가 보호막이 깨진 거죠. 일종의 방어막을 깨져가지고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증식이 되면 이렇게 감염이 되고 그래요. 혈류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피부 상처나 주사, 수술을 통한 혈류 침투, 그다음 매개체는 주변력과 곤충을 통한 전파. 대부분의 세균성 질환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으로 치료가 어려워진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음식물 섭취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 그래서 이 바이러스하고 세균만 잡으면 웬만한 건 다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곰팡이도 그렇고 곰팡이는 목숨까지 위협할 것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 세균 저는 이걸 다 해결을 한 상태고 제약회사에 컨택을 2019년에 관련 특허 10건 제출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제약회사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매우 다양하며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 저는 과학적인 과학적인 이론과 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이것도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민간요법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련 특허 10건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해서 발표했죠. 환자를 치료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내가 실험을 해보라 이런 것은 있었어요. 제약회사 같은데 실험을 해봐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천재를 진단하거나 처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제가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측면에는 불법적인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환자를 진단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다. 진단하고 처방한 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을 지적재산부 형성만을 발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연구를 해서 의학도 연구를 하지 말라고 그럼 구글에 이런 자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연구를 하자면 이것도 불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 못하는 것조차도 이게 좀 이상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네네. 바이러스가 어디 의학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일반 사람도. 그래서 죄악해서도 의사 면허가 있느냐라고 뭐 의사들이 고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다른 연구원들은 의사 면허가 없으면 연구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것은 연구하는 것 자체는 이거 과학적인 연구 분야로 봐야지. 네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을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그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왜 불법이냐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치료법에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련 특허 10건을 제출했고 해법을 찾았습니다. 제약회사 연락을 주세요. 지적재산 형성만을 하는 거니까.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은 매우 다양하며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에이즈 감염, 수두, 홍역,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수막염, 로타바이러스 장염, 공수병, 치명적인 질환까지, 광견병까지도 포함하는 공수병이 광견병이에요. 호흡기, 소화기, 신경계, 혈액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어디에 이제 감염이 돼 신장에 감염이 뇌 중추 뇌 쪽에 이제 감염이 돼 있느냐, 뇌하수체에 감염이 돼 있냐, 어디에 이제 감염이 돼 있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요 바이러스 질병 종류는 호흡기 질환, 독감, 인플루엔자, A, B, C형 바이러스로 고열 기침을 유발한 구글 자료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구글 자료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다. 읽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싶지만 이게 불법일 수 있어서 제가 참 제약이 많지만 구글 자료 읽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근데 독감 인플루엔자 A, B, C형 바이러스로 고열기침 등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수두 대상포진, 홍역벌거리, 풍진, 소화기 질환, 로타바이러스 장염, 영유아 설사의 주요 원인, 아데노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장염 유발, 혈액 및 면역 질환, 에이즈, HIV, 면역결핍 바이러스에서 발생, 면역 체계가 파괴, 바이러스성 감염, ABC형, 그 다음에 신경계 질환인데 공수병, 광견병을 일으킵니다. 신경계 감염을 일으키는데 헤르페스 같은 것들이 그래요. 헤르페스 종류들이 대상포진도 헤르페스 계열인데요. 신경계 감염, 뇌척 수염 유발, 바이러스성 뇌염, 뇌수막염, 장바이러스나 헤르페스 바이러스 관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경계 잠복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혈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증식을 할 때는 이렇게 병이 악화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면역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소멸이 되면은 좀 이렇게 다시 호전됐다가 이걸 반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혈열 및 중증 질환,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열, 치명적 출혈도 이렇게 혈관 쪽에서 손상을 입히거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아스피린 같은 약제로서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간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뭐 출혈 인자가 있고요. 그래서 지혈 인자가 있고 출혈 인자가 있는데 지혈을 시키는 데 있어서 특정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 비타민 C 같은 거네. 그래서 잇몸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이런 데서도 이렇게 출혈이 잘 생기죠. 네, 잇몸 같은 데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잇몸 같은 것도 출혈이 잘 생기는 거는 저게 세균 찌꺼기 음식물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 증식, 세균의 증식 이런 것들에 인해서 부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물러가지고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비타민 C 부족과 내장 출혈, 뼈 잇몸 출혈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병, 치명적 출혈, 지카 바이러스는 소두증 유발, 유행성 출혈은 신장 기능 저하도 유발, 출혈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얘네들이. 수족구병, 주로 장바이러스가 원인이다. HPV, 인유지동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등 유발, 이렇게. 바이러스는 DNA, RNA 유전 물질을 가진다. 숙주세포의 침입해 복제, 증식하고 질병을 일으킨다.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폐혈증을 잠깐 보겠습니다. 폐혈증이 뭔지.
폐혈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놓으면 구글 자료입니다. 네네. 미생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폐혈증은 미생물 감염, 세균과 바이러스, 진균 등의 신체의 비정상적인 과도한 전신 염증 반응이다. 주요 장기 기능 장애로 유발하는 치명적인 응급질환이다. 혈액으로 침투한 균과 독소가 혈액으로 침투해. 그래서 온몸을 혈액 자체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각 기관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 많이 증식해서 전체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바이러스도 그래요. 네네. 세균과 혈액으로 침투한 균과 독소 온몸을 돌며 쇼크와 장기 부전을 일으켜 사망률이 20% 50%는 위험하다. 조기 치료가 아직 증식을 안 했을 때 빨리 치료해야 되는. 원인은 폐렴, 요로 가면 이렇게 저기 오줌 넣으실 때 이게 위생을 잘못했거나 그러면 요로 감염을 통해서 뭐 수영하다가도 그럴 수 있어요. 네, 요로 감염, 오염된 물 같은 복강내 감염, 피부 상처 또는 다양한 감염 부위에서 이렇게 입으로 하셔도 그래요. 유두 같은 데도 입으로 하셔도 이렇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피부 상처 등 다양한 감염 부위에서 발생한 입에서 입으로도 전염이 되기도 해요. 세균과 바이러스. 다양한 감염, 곰팡이도 그러죠. 그래서 이게 곰팡이도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감염 부위에서 발생한 세균과 바이러스 증균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이 혈액에 감염됐으면 그런 거 하지 말으셔야죠. 세균과 바이러스 진균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증상은 고열 또는 저체온, 오한, 심한 호흡곤란, 빠른 맥박, 의식저하, 저혈압, 피부 변색 등이 나타나는 이렇게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자는 특히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혈액이 끈끈하니까 거기서 적혈구 산소도 공급 잘 안 되고 이렇게 어떤 면역세포들도 속도가 늦거나 저기 자주 막히고 그러면 이게 혈관이 막히거나 끈끈하면 혈액이 지원 질병에 있어서 치료가 잘 안 더디거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인균을 찾아서 신속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액 공급, 산소 공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생관리 이쪽고 저쪽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폐혈증, 여기서 질병이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요 목숨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균과 바이러스 질환이 굉장히 암에도 유방암이라든 자궁경부암 이런 데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이러스의 장기 감염을 잠깐만 볼게요. 네, 바이러스가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잠복했을 때 안 죽을 수 있어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제 전 인구의 전율의 85%가 감염돼 있다는데 안 죽어요. 근데 여기 이제 호전됐다가 이것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바이러스 작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아주 그것도 미연구, 그러니까 약간 미지의 세계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연구를 했지만 또 바이러스가 신체에 침입 후 완전 동물도 감염되니까요. 최근에 지속적인 저도 연구를 좀 했었죠. 네. 지속적인 감염 상태인 걸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성 감염, 잠복 감염을 나타낸다. 만성적으로 감염되는 상태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렇게 HBV, HCV 대표적인 만성 감염 감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 감염으로 진행돼 점점 악화되는 거죠. 서서히 간경병이나 간암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은 이렇게 면역 체계를 점진적으로 파괴하고 후천적 면역 얘가 이렇게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이것이 굉장히 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스스로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세균 치면 우리 면역세포도 출동해서 얘네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면역세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 종류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복 감염, 바이러스가 신경전달 같은 신경 쪽에 잘 숨는데요. 특정 조직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재활성화돼서 다시 호전됐다, 악화됐다.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 증상으로 보입니다. 제가 재활성화돼서 증상. 이게 증식을 하면 재활성화된다는 증식을 한다는 거죠. 증상을 일으킨다. 수두배성 포진 바이러스. 지금 구글자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 수두를 앓은 후 바이러스가 신경제를 잠복하고 성인이 돼 면역력 대성 포진으로 재발할 수 있다. 앱스테인바 바이러스 많은 사람이 감염도 보통 무증상이지만 특정 조건에서 재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장기 감염, 장기 손상,
만성 감염의 특정 장기의 지속적인 염증과 손상을 일으켜서 그 부분이 장기가 약해져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나 다양한 장기, 여러 장기에 감염을 해서 장기가 다운이 되어서 이렇게 몸이 정상적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해요. 이것은 심각한 쪽이죠. 이거는 만약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다른 쪽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는 증식을 한다, 안 한다, 퍼진다. 급성으로 되는 게 있고 만성으로 되는 게 있다. 급성 질환에 걸렸을 때는 폐혈증에 걸리거나 다발성 장기 부전에서 죽기도 해요. 높아요. 이런 이제 폐혈증으로 사망률이. 면역 반응 관련 질환, 지속적인 바이러스의 존재, 면역 방어에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형체가 형성되는 자가 면역 질환, 제2형 당뇨병, 당뇨병도 발병시킬 수 있다가 나와 있죠. 완성 증후군, 코로나 감염이 이렇게 완치되어서 몇 달 이상 피로, 호흡곤란, 집중력적 후유증이 개선되는 이런 장기 바이러스 감염, 아주 완전히 제거가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네. 장기 감염은 일반적인 급성과 달리 치료가 복잡하다. 장기 항바이러스제의 작용이 비만성 B형, C형 감염, HIV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바이러스의 급성 감염 이런 게 세균과 바이러스의 급성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균 및 바이러스 급성 감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다. 그래서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한 감염, 급성 잠염 설사 또는 호흡기를 통한 감염, 급성 인두형 감기가 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열, 복통, 설사, 기침, 인후통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사몰레나균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치료는 원인균 바이러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성으로 음식물이나 이런 호흡기를 통해서도 되는데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뭐 음식물을 통해서 먹거나 오염된 물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됩니다. 손 같은 거 안 씻어 그걸 통해서 음식 먹을 때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타인과의 어떤 접촉, 성적인 것 등등등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살모넬라균이 주요 원인이에요. 원인 대부분 이게 완전 치료보다는 약간 완화를 시키는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세균은 대장균, 살모넬라균, 시넬라 이절균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캄필로박터 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세균성 장형 식중독을 음식을 통해서 또는 오염된 손을 통해서 이거나 분변 같은 것도 호흡기, 감기, 인두염, 분변도 함부로 이렇게 접촉을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도 그 사람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거기서 질병을 일으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분을 생로 바이러스를 갖다 완전히 자기 몸에다 이주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질병을 크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염된 이런 것을 만지거나 그것을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네. 급성 위장형 감염, 설사, 복통, 구토가 주 증상.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곰팡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 설사, 복통, 구토가 주 증상. 특히 이렇게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함부로 그렇게 분변을 그렇게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급성 위장형 장염, 설사, 복통, 구토가 그로 인해서 감염이 돼서 그렇습니다. 오염된 물, 오염된 음식, 손을 씻지 않고 하는 것. 그렇게 설사, 복통, 구토, 바이러스, 세균 원인으로 급성 위장형 장염이 생기나 급성 상기도 감염, 호흡기, 기관지 폐를 감염시켜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주로 바이러스, 급성 인두염, 인후통 발현, 이렇게 바이러스 세균 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